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브리핑 청춘 노가리 뉴스 읽어주는 남자 김치아저씨 김동주입니다. 오늘 연옥 씨는 어젯밤에 정모하셨나봐요. 7공주 클럽. 굉장히 터프하게 잘생겼습니다. 예. 아 오늘따라 좀 예쁜 것 같아요. 오늘따라 예쁘기도 하고 굉장히 힘있어 보입니다. 예. 군대 다녀오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충성. 오늘은 그거와 관련된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네. 첫 번째 기사는 바로 이 기사입니다. 문재인 특전사 본능 아이 구출 사건 화제. 무슨 얘기인가요? 네. 우선 이 사진들을 쭉 밑으로 내려볼 테니까 한번 봐주시죠. 요 밑에 아이가 보이시죠? 네. 자, 뭐죠 이게? 네. 아이를 구출하는 장면. 어디서? 문재인 후보가 어디서 구출하셨어요? 네,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인천 유세 현장에서 이게 어머님이시거든요. 예. 어머님이 이렇게 군중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중심을 좀 잃으셨어요. 아이를 안고. 근데 이 앞에 문재인 후보가 딱 계셨는데 아이가 떨어질 만한 거를 그냥 받은 거죠. 순발력으로. 확. 근데 그게 왜 무슨 이유냐? 특전사에서 훈련된 그 감각으로 받았다. 이런 기사들이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역한 지 한 25년쯤 되셨는데. 그래도 약간 있겠죠? 군대 경험으로 탁 받았다. 그렇죠. 예, 탁. 예. 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니, 있습니다. 순발력이 아직 있으신 거죠. 운동신경도 네. 있으시고. 예. 물론 뭐 어느 대선 후보건 간에 앞에 계신데 아이가 떨어진다 그러면 다 받으셨겠죠. 나무랄 하지 않겠지. 네, 다만 뭐 손이 아프셔서 뒤에 뒷짐지고 손 만지셨다면 좀 어렵겠지만 받으셨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기사였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 이겁니다. 네, 이 사진을 띄워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문재인 스토리, 네, 그 찬조연설이 화제인데요. 라디오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드라마 형식으로 되어 있고 김효진 씨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스토리가 오늘 아침에 공개됐습니다. 크레인 위의 변호사라는 제목인데 인권 변호사 시절에 90m 높이, 그러니까 30층 높이의 고공 크레인에서 농성하던 노동자를 직접 그 크레인에 올라가서 만나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변호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부마항쟁으로 수감되고 나서 사법고시 합격 통지서를 받았대요. 감옥에서. 그것도 지금 현재 부인께서 알려주셨다. 이런 얘기고요. 사법연수원에서 차석으로 졸업하고도 판사 임용 면접에서 탈락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학생운동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난 반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판사 임용에서 떨어지고 변호사 기업하셨다는 얘기까지 진행돼 있습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질지 좀 궁금해지는 내용이지만 그의 삶을 쭉 네. 파노라마로 쭉 읽어주고 있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식대로 하십시오. 이게 어디냐면 예. 민주통합당 홈페이지입니다.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딱 들어가시면 민주캠프 홍보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이 안에 여기 있습니다. 라디오 찬조연설 3편 살아온 길을 보며 오늘 얘기 여기 있고요. 어제 얘기 2편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 직접 연설하신 것, 찬조 연설하신 내용들 다 들어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20분이 넘어서 쉽게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첫 재외국민 대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고요. 언제까지냐면 11일까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니까 시간은 각각 다 다르겠죠.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늘 오전 4시부터 11일 오후 12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약 110개국에서 펼쳐지고요. 164개 곳에서 투표소가 선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시각으로,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외 유권자는 22만 2,389명이 지난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선거인 등록을 마쳤는데 추정 유권자 중에 약 1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4.11 총선 때 등록한 제2유권자와 비교하면 약 80%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겠죠? 예. 이것은 어디냐? 주중, 베이징에 있는 동방구 한국 대사관의 투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투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재외국민투표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사는 이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다음 기사는 이겁니다. 성관이 토론 어제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정말 재밌게 저는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진 속에 있는 부분을 조금만 봐주시죠.
지금 문재인 후보, 이정희 후보, 네, 부구 후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모습, 예, 이게 뭘까요? 12월 되면 하는 거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누구나 다 차고 있는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 네,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보이죠? 시작 전입니다. 예. 시작하고 났을 때 이쪽에 보이시죠? 안 보이죠? 무슨 얘기냐? 선관위에서 떼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왜 그러냐 했더니 3명이 다 달든지 아니면 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대변인이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법과 규정이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 우상호 공보단장이 얘기했는데 왜 선관위 직원이 우리 후보의 양복상의에 달려있던 사랑의 열매를 제거했는지 모르겠다. 작은 일부터 왜 우리 후보에게만 까다롭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제재를 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진짜 이런 논평을 오늘 냈습니다. 네. 거기에 조금만 더 보면 박근혜 부구 후보. 네. 여기 이건 뭘까요? 네, 브로치인데 이정희 후보는 여기 없어요. 달려면 똑같이 다 달든지 왜 여기만 달려있을까? 그러게 네. 넥타이도 찰라면 다 차든가. 다 차든가 여기 안 달려있는 거. 안경도 쓰려면 다 쓰고. 쓰든가.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뭐야. 그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 관계자가 고발 뉴스라는 곳에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입장이 없다, 해명할 것이 없다라고 그냥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선거 토론회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뭐 내용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재밌었다는 말씀만 드리겠는데 선관위는 정말 아주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 방식에 대해서 양쪽이 다 이게 뭐냐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 맨날 룰 바꾸고 말이지. 하여튼 그 내용은 참 재밌었으니까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찾아보세요. 저희는 그렇게 친절한 방송이 아니에요. 보고 싶으면 알아서 찾아보세요. 네. 자, 다음은 어제 나왔던 얘기 가운데서 육아 사회 환원 계획을 밝혀야 된다. 민주통합당의 우리 대변인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그냥 알고 넘어가시죠. 그냥 이런 논평이 있었습니다, 오늘. 네. 다음은 이건 제가 골랐던 건데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자, 삼성전자 19조, 현대차 7조 투자 대신에 현금을 지금 쌓아두고 있답니다. 저렇게나 많이? 네. 올해 9월말 수준으로 18조 8,235억 원을 삼성전자가 지금 쌓아두고 있고요. 현대자동차가 7조 4,716억 원을 그냥 금고에 쌓아두고 있답니다. 투자도 안 하고. 이유는 뭐냐? 내년에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보이므로 생존 전략으로 예금을 비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럼 우리 통장엔 왜 돈이 없을까? 그죠? 대기업이 돈 벌면 우리도 돈 벌 수 있다라는 논리가 지난 5년의 논리였는데요. 왜 우리 통장엔 돈이 없고 대기업 통장에만 이런 돈이 많이 있을까요? 근데 제 통장엔 돈이 없는 거 어떻게 하셨죠? 그래요? 난 내 통장 얘기한 건데 그쪽도 없어요? 난 내 통장 저 영신 있어요? 없군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기사 혹시 그쪽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제작진이 찾아주세요. 그렇게 친절하게 안 해요. 저희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 요거는 아까 봤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 오늘 문재인 후보가 청년들을 위한 공약 계획 매일 하루씩 14일의 데이트라는 제목으로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50%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오늘 공약하셨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숫자만 보면 굉장히 초라할 수 있어요. 시급으로 따지면 대략 7,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하는데 현재 약 5,000 얼마죠? 뭐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솔직히 얘기합시다. 시급으로 7,000원씩만 받아도 지금 어디예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연결해서 보여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출연하실 의원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의원님 나오시느냐면요. 최민희 의원께서 나오시는데 지난 10월 국감 당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종편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 종편이 흔히 말해서 제재 조치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방송법 위반으로 프로그램 제재 조치를 많이 받는데 그 부분이 왜 그런가를 따져봤더니 심의 운영팀을 거의 한 3명 내지 4명 운영하고 있더라. 평균 5인 정도 운영하고 있더라. 그러니 심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원래 심의 인원이 있는 건가요?
네, 방송사에는 심의위원 제도가 예.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자체 심의를 해야 하고요. 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네. 서로가 먼저 이렇게 사전으로 살펴보는 거죠. 근데 심의가 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네. 위원회가 있다. 네. 어. 종편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예. 잠시 후에 출연하셔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얘기도 아마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오늘 굉장히 육아, 청소년에 관련된 것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오늘 좀 재밌을 네. 것 같습니다. 그죠. 최민희 의원께서 잠시 후에 네, 출연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네. 이 기사를 골라봤습니다. 네. 네, 잘했죠? 네. 세븐일레븐은 시간이 없으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사흘째인데요. 마지막으로 꼭 보고 싶은 기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사를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에 대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분들 지금 22명이 자살해 있는데 사실상은 23분이라고 합니다. 해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해고 노동자의 가족들도 많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임신하신 분이 자살하셔서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치면 23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꿈에서도 계속 자살하는 꿈을 꾸고 막 이렇다고 합니다. 이 원인이 뭐냐? 이걸 정리한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쌍용 해고 노동자를 치시면 아마 찾아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사실 쌍용 자동차는 상하이 자동차가 2004년에 인수하게 됩니다. 이제 결국 중국 기업이 인수하는 거죠. 상하이 기업이 이 쌍용 자동차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투자를 안 했어요. 그리고 부도를 냅니다. 부도를 낸 다음에 정리해고를 했어요. 네. 그때 정리해고된 사람이 약 3천여 명이고 뭐 정규직 노동자만 2,400명입니다. 이분들이 직장을 다 잃고 흩어졌습니다. 그 흔히 말해서 20년, 30년 직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한 번에 직장을 잃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살하고 목숨을 잃고 또 우울증 걸리고 거기에 가족들까지 아직까지도 고민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 국정조사를 하기로 지난번 국회에서 합의했는데 이걸 대선 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죠. 뭐냐면 새누리당이 이것을 국정조사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그럼 바로 하자. 그랬더니 대선 후에나 해보겠다. 라는 말씀으로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쌍용자동차 다시 재개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 복귀시키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복귀 계획 없는 것으로 한 사람도 아직 돌아간 사람은 없는 원래 것으로 나타나고 복귀해주기로 있습니다. 했던 건가요? 네, 약속은 그렇게 했죠. 제대로 정상화되면. 근데 회사 측에서는 아직 정상화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으면 당장 하십시오. 하면 되죠. 몇 번씩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말씀 또 다시 인용합니다. 네. 고장난 자전거 고쳐쓸 수 있으면 고쳐 써야 되는데 안 고쳐쓸 수 있으면 새로 사야 됩니다. 새로 바꿔야지. 네, 네. 네. 저도 인용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오늘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예.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시는 만큼 계속해서 이 기사들이 업데이트되는 것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따끈한 기사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